KB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죠. 국민들의 불안감도 많이 이제 커져가는 것 같고요. 또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2021년도 1월 8일에 민주당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이긴 한데 그 전에 당장의 이 시급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시고 또 의사 출신이시죠. 신현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이시죠. 조원준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에 관련된 내용들 워낙 많은데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고 많이 이제 바이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 석학의 인터뷰한 기사인데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이제 기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코로나의 끝은 결국 백신 아닌가? 한국은 백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인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전문가분도 답변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믿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고 또 조심스럽게 사실이라면 끔찍한 실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언론에서 이 해당 언론에서는 끔찍한 실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쩌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현재 한국이 백신을 못 구한 게 맞냐? 아예 없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닌 것이죠.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목표로 하는 물량은 4,400만 명분입니다. 전 국민의 한 8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두 가지 경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약회사랑 직접 계약을 해서 물량을 구하는 방법, 코박스 퍼시리티라는 곳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계약하는 회사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각 4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뭐 1,0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코박스 퍼실리티에서도 공동 구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1,000만 명분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4,400만 명이 부족하냐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백신들을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도입을 할 때 접종해서 소아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또 일부의 분들은 나는 무서워서 지금 접종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접종 거부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접종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는 우리가 80%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충분한 확보를 순차적으로 하면서 4,400만 분을 투여한다. 그러면 집단 면역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나 근거를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집단 면역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백신이라는 게 보관 방법도 되게 까다로울 것 같고 기간도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비축해 둘 수도 없을 것만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에 당장에 이 백신이 너무 중요하고 급하고 부족한데 창고에다 이게 쟁여놓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사태도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마스크 사태가 해결됐었을 때도 잘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마스크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극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재기에 대한 욕구가 더 발생한 거고 그게 시장 교란 행위와 맞물리게 되고 그 불안감이 팽창하면서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든 거거든요. 백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했었을 때 1,000만 명분이 선적돼서 바로 일시에 공급되느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일시에 1,000만 명을 접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접종 프로토콜에 맞춰서 그 공급 물량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측이 훨씬 더 건강한 거고 특히나 유통 과정상에 더 주의를 요해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뭐 영하 70도 이상의 콜체인이 유지돼야 되는 백신 같은 경우는 더
접종 속도도 느리게 될 거고 접종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이거 제가 네. 활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에 신종플루 때 일인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그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 수급, 이 수요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WHO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과다 수요 예측을 했고요. 그만큼 백신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700만 명분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문제를 접했던 정부 입장에서 이 접종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비축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방역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K방역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비난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1년 가까운 과정을 같이 견뎌온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다. 사실 이 백신의 정치화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 지양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야가, 진보 보수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든 혹은 긍정을 하든 뭔가 보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팩트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수요 예측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저희가 정말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